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 각골의 덕천입니다. 무대포 농약, 무분별한 농약, 불법 농약을 장수사과에서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죠. 그걸 우리 소비자들은 전혀 모르고 청정이라 라는 그 옛 말을 가지고 지금도 청정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청정은 옛말입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약의 무법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사람들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밥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상황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제가 장수 농약사과에 고독성 농약의 피해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소비를 전체로 태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비에 쪼달립니다. 소초를 넣어놓고도 또 피해를 보면 그 새 소초까지도 전부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벌을 키웠죠. 키워서 내가 소비를 딱 채우고 다 채웠단 말이에요. 이제 계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 계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소비나 소초가 없는 거죠. 소초를 가서 사면 돼요. 그래서 양봉원에 갔더니 이번에 물량이 안 들어와서 며칠 후에나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계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역계상을 하고 싶어서 계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소비도 없고, 왜? 초보다 보니까 이제 막 벌을 시작하다 보니까 소비가 없단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소초를 사러 갔더니 양봉원에서 공교롭게 또 소초가 떨어져서 며칠 후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미치는 거죠. 왜? 이대로 놔두면 분봉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약간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양쪽을 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쪽 끝 라인을 띄우고 중앙 배열을 해주세요. 이렇게 중앙 배열을 하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중앙 배열도 소비가 5매, 6매 정도죠. 5매나 6매 정도 있을 때 중앙 배열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넘어버렸고 이미 좀 이따가 소초를 가서 사서 넣지 뭐 하고 7매를 다 넣어줘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 배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앙 배열을 해놓으면 그래도 며칠은 갑니다. 분봉열도 일어나지 않고 벌들도 착봉도 좋아지고. 자, 근데 이미 나는 양봉원 가서 소초를 구입해서 역계상을 올릴 거야 라고 계획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소비를 다 채운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좀 있으면 분봉이 날 거란 말입니다. 왜? 지금같이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하니까 분봉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비도 꽉 찼고. 이런 경우는 위에 똑같이 역계상, 일반 계상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계상을 올려주는 거죠. 이걸 헛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계상을 올려줘요. 그냥 무작정 헛계상을 올려주면 어떤 결과가 오냐, 이 위에, 소비 위에다가 이게 집을 달아냅니다. 벌들이 집을 지어 올려버려요. 거꾸로 역으로 집을 달아 올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초나 소비 하나 정도 있으면 이 위에다가 소비를 하나 넣어줍니다. 소비를 하나 넣어서 벌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이쪽으로 신경을 써서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 올리게 시간을 버는 거죠. 왜? 상단이 열이, 하단에 있던 열이 상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소초를 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초 한 장을 넣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요것도 잠깐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옆에 이렇게 또 헛집을 짓습니다. 계속해서 헛집을 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없는 분들, 잠깐 내가 소초를 사러 갔는데 소초가 없다 그러면 헛개상을 올리시고 여기다 소비를 하나 넣어 주셔도 많은 시간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헛개상만 올려놓으면 얘네들이 여기다가 헛집을 계속 지어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다량의 헛집을 계속해서 떼어내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소초를 한 장 또는 소비를 한 장 올려놓으시면 바로 올라서면서 집을 짓고 잠깐은 시간을 때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같이 날씨가 따뜻한 경우는 이렇게 해놔도 어느 정도 버티죠. 어느 정도 버팁니다. 추위에도 좀 버팁니다.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밑에서 큰 냉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이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개상을 다 올렸고 벌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소문 앞에 벌이 뭉치기 시작을 해요. 다량이 뭉치죠. 이 안에들은 노숙이라고 합니다. 노숙. 집 밖에서 자는 놈들. 집 밖에서 자는 이놈들이 결국은 비를 맞으면 냉으로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 야네들을 어떻게 보호하냐? 박스로 처마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박스 날개로 처마를 만들어 주면 야네들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벌이 여기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못 보여드립니다. 못 보여드리니까 그냥 빈 벌통으로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나가야 되는데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다 보니까, 자, 이와 같이 벌통이 있어요. 자, 벌통이 있는데 단상에 꽉 찼단 말이죠. 단상에 꽉 차서 더 이상 이대로 놔뒀다면 분봉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소비나 소초를 이용해서 역계상을 올리면 되는데, 역계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소비도 없고 소초를 사러 갔더니 양봉원에서 소초도 없다고 그래요. 며칠 있어야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다고 해서 어디 딴 양봉원에 택배를 보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다는 거죠, 시간이. 자,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꽉 찼습니다, 소비가. 자, 요런 상태라면 여기에 이 상태에서 헛개상을 올려줍니다. 헛개상을 올려주는데, 우리 비닐을 덮었겠죠? 소문이 자, 소문이 이쪽이에요. 소문이 이쪽인데, 그러면 벌을 우리가 이쪽으로 밀착을 시켜서 키울 거 아닙니까? 자, 이쪽으로 쫙 밀착을 시켰어요. 밀착을 시켜서 벌을 키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가 다 찼다는 거죠. 소비가 다 차고 곧 있으면 분봉열이 일어나는데 내가 소초나 소비가 없다. 단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 그 시간을 버텨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비닐을 씌우죠. 자,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우리가 벌을 키웠단 말이죠. 자, 요 상태에서 여기는 밥장이 들어있겠죠. 마지막 장이니까 여기는 밥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빈 헛개상을 올려줍니다. 자, 비닐이 있어야 돼요. 비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비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비닐이가 있는 상태에서 헛개상을 씌워줘요. 그리고 내가 소초나 소비를 한두 장 정도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 한두 장을 이용해서 시간을 벌겠다. 그러면 비닐이가 없는 부분에 밥장 위에 소비나 소초를 한 장 딱 올려줍니다. 뭐 이상하겠네. 이 11m상에 좌우가 다 맞구나. 자, 이쪽에 지금 비닐이가 없잖아요. 비닐이가 없는 밥장이 있는 하단 공간입니다. 하단. 이 하단 공간에는 벌이 있죠. 그러니까
비닐을 그대로 씌워놓고 밥장이 있어요. 밥장을 띄워줍니다. 비닐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열이 이쪽에 소문이니까 소문에서 열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뜰 거란 말이죠. 상단으로 떠서 이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열이 내가 헛개상을 올려놓기 때문에 위로 뜨게 돼 있어요. 헛개상이라는 건 소비를 넣지 않고 개상을 올린 걸 얘기합니다. 이것도 잠깐 분봉료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이 상태에서 소초나 소비가 한 장 정도 있다 그러면 이 밥장 위에 이와 같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위에를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그러면 시간을 때울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일반적으로 개상을 올리는 사람들, 일반 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개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소비고 산란 공간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산란 공간이고 끝에가 밥장이에요. 끝에가 밥장이니까 요 밥장을 안 덮죠. 왜? 덮어도 되고 안 덮어도 돼요. 근데 안 덮으면 벌들이 여기 넘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게 벌이 좀 탄탄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요 밥장까지 덮어주면 벌이 그만큼 흩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육아를 잘 하려면 밥장을 띄워 놓는 게 좋죠. 그래야 많은 양의 벌이 들어와서 열이 발생하면 여기서 꽉 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헛개상을 올리고 소초나 소비를 한 장 올려줘서 시간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소비나 소초가 없어서 현재 이 상태에서 소비나 소초가 없어요. 며칠 있어야 소비나 소초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소비 한 장을 띄워줍니다. 비닐이에서 소비 한 장을 띄워줘요. 그리고 이 밥장을 뺍니다. 밥장을 빼고 헛개상을 딱 올려줍니다. 밥장을 빼고 헛개상을 올려주면 소비 하나는 비죠. 이쪽에서 열은 이쪽으로 흘러나와서 위로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밥장을 1단에서 뺀 걸 그대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서 단상의 소비와 헛개상의 소비가 일자로 맞춰져야 돼요.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이 남죠. 이 공간에는 헛집을 잘 못 지어냅니다. 단상에 헛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은. 그리고 위 옆에다가 내가 현재 한 장 정도 갖고 있는 소초를 이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끼워주면 어떻게 되죠? 바깥쪽으로 끼워주면 단상과 개상을 일렬로 맞춰놨어요. 헛집을 못 치게. 근데 내가 소초를 이 바깥으로 끼워 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 소초를 싫어합니다. 인위적인 이 소초를 싫어해요. 밀랍을 싫어한다고. 인간이 만드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밀랍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 이 하단에다 헛집을 쫙 먼저 달아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일렬로 단상과 개상을 일렬로 맞춘 바깥쪽에는 이 공간은 시원한 바람이 돌게 놔두고 안쪽에다가 소초나 소비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러면 밑에는 소비가 있죠. 소비가 있기 때문에 하단에 헛집을 달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밥을 퍼서 여기 소초를 집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 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다 보니까 일반 개상은 냉피해도 많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벌쟁이의 노동이 많다. 그래서 역개상을 올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소초나 소비가 없어서 고심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헛개상을 올려서 벌을 잡아주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잠깐의 시간을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이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밥장 올려놓고 소초를 하나 놨더니 이놈들이 이 밥을 파서 소초를 쫙 지죠. 그럼 여왕이 바로 올라섭니다. 왜? 2층이 따뜻하기 때문에. 대신 비닐을 뺀다? 안 뺍니다. 빼시면 안 돼요. 그러면 1층에 냉피에 다 입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이제 소초가 왔어요. 소초가 왔는데
역계상을 올린다 올리셔도 돼요. 올리셔도 되는데 그냥 아이고 나 귀찮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비닐을 또 빼내야죠. 밖으로 빼내셔야 돼. 빼내시고 그 옆에 또 소초를 또 하나 넣으십시오. 그러면 또 집을 짓고 여왕이 올라와서 산란하고 산란할 때가 없으면 다시 내려가서 산란을 하고 이걸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진행하실 때 2층에 소초나 소비를 올릴 때는 반드시 비닐을 새끼를 산란을 보호할 수 있는 비닐을 제거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또 오늘같이 이제 올해는 비가 어떻게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고, 자 소문 입구에 내가 계상을 올려놨거나 역계상을 올려놨다 보면 많은 양의 벌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근데 역계상 같은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렇게 뭐 한꺼번에 뭐 다량의 벌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 2층에서 산란을 쭉 하고 그냥 힘이 남아야 내려오기 때문에 좀 드물어요. 근데 우리 벌쟁이님들 좀 일찍 깨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미 꽉 차서 소문에서 뭉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가 오는 이 상황에는 어떻게 되죠? 내역봉이 밖으로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럼 밖에 있는 놈 누구다? 외역봉이다. 그럼 이 외역봉은 꿀을 따올 놈들이다. 이 꿀을 따올 놈들이 밤에 비가 내려서 뭉쳐있던 놈들이 다 비에 맞고 냉피해로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내역봉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외역봉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외역봉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 비에서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비가림을 하지 않았다. 뭐 이유야 많겠죠. 돈이 없어서 비가림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돈이 없어서 비가림을 못 할 수도 있고, 각고래득 전에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벌통은 1년 내내 햇빛을 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비가림을 안 하신 분들도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외역봉을 잠깐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박스를 보면 이와 같이 날개가 있어요. 접는 날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를 찢어냅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찢어냅니다. 자, 박스에 안쪽 면이 있고 바깥쪽 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박스 보시면 안쪽과 바깥쪽이 틀립니다. 바깥쪽이 외부에 어떠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뭔가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쪽의 박스보다는 바깥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단단합니다. 이런 박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박스 하나에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죠? 접이가 4개가 있어요.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떤 건 길죠. 어떤 건 짧고. 왜? 박스 모양에 따라 그렇게 나와요. 날개가.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습니다. 뭐 긴 거 써야 된다, 짧은 거 써야 된다. 아니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박스의 폭입니다. 폭. 이 폭. 이 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벌이 자기 집을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게 박스 날개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박스 날개 이 정도 넓이면 벌이 잘 찾아 들어가요. 그러나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벌이 못 찾아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박스를 이렇게 끼우면 박스도 빨리 쳐지겠죠. 빨리 쳐지고 벌도 자기 집을 못 찾습니다. 그렇지만 요 정도 박스의 길이면 가장 적절합니다. 이게 박스 날개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 박스를 계상을 들어 올리고 소문이 있는 위치, 요놈은 짧죠? 요놈은 길지만 요놈은 짧아요. 그래서 짧은 거 쓰고 싶다. 그럼 소문에 있는 위치에 이 정중앙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문을 보고 정중앙에 박스를 딱 끼워줍니다. 금방 해질 것 같죠? 금방 안 해집니다, 이거. 웬만한 비는 맞고 마르고 맞고 마르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노숙하는 벌들이 비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열만 내면 돼요. 열만. 비를 맞으면 열을 못 냅니다.
그러나 비를 안 맞으면 열을 낼 수 있습니다. 지네들끼리 뭉쳐서 여기서 열을 내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짧은 거 이렇게 끼우면 되죠. 왜? 소문에서 뭉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긴 게 있어요. 긴 거는 이쪽 끝라인을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쪽 끝라인을 맞춰서 소문 있는 쪽에 끝라인을 맞춰서 그냥 끼워줍니다. 더 긴 거는 더 길게 끼워주면 돼요. 더 짧은 건 소문 입구를 소문 입구가 여기니까 박스 중앙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딱 끼워주면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벌통의 외역봉, 밖에 나와서 노숙하는 외역봉을 더 오래 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가 없으면 옛 어른들이 잇몸으로 먹고 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이고, 우리 집 아버님은 이빨이 없어서 고기 못 먹어, 그런 소고기 사오지 마 그러잖아요. 그걸 만약에 집안에 앉아있는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 늙나요? 여러분도 늙습니다. 늙지 말고 나이를 먹어야죠. 왜? 늙었다라는 건 욕이니까. 늙은이가 정확히 욕이죠. 늙었다라는 건 욕이 아니지만 저 늙은이라는 건 괄시하고 무시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늙은이가 되지 않으려면 그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몸은 노쇠하기 마련입니다. 늙어간다 이 얘기죠. 자, 누군가가 닭고기를 아버님 드리라고 가져왔다면, 시아버지 드리라고 갖고 왔다면 잘게 분쇄해서 어떠한 요리를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못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만 먹어야지, 그런 것보다 그 소고기를 잘게 분쇄를 해서 짓이겨서 노인네가, 이빨이 없는 노인네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어떨까요? 어떤 아이가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좋은 거 만난 것이 생기면 엄마는 먹지 않습니다. 왜? 그 자식을 먹이려고. 엄마는 그런 거 못 먹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생선을 사오면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핥아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생선 대가리에 그 맛만 쪽쪽 빨다가 나머지 살코기는 전부 자식들한테 주죠. 그 자식이 성장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비싸고 값나가는 생선을 사와서 늙은 지 어미한테 줄 때는 대가리만 딱 떼서 줍니다.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해 라고. 살코기는 지들이 다 처먹고.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먹을 걸 모든 걸 자식에게 넘겨줬지만 자식은 절대 그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식은 지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미는 못 배웠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고, 그 자식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무언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 없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 엄마한테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역계상이라는 건 벌을 거꾸로 키우는 게 아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고, 역계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의 머리 생각을 한 번쯤 뒤집어 보면 안 될까? 그런 의미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